10회에서는 처음으로 입맞춤을 하게 된 두 주인공 사이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는데요. 강철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여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팔척기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힘을 합친 두 주인공과 왕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되었죠. 여리는 팔척기의 원한을 알아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강철은 배우의 영의정 김봉인이 있다고 의심했지만 왕은 외조부를 신뢰하며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던 병조판서 곽상충은 강철에게 검을 휘둘렀지만 금세 제압당하고 결국 비비에게 잡혀먹히며 목숨을 잃습니다. 연이은 신료들의 죽음으로 왕은 강철을 의심하기도 하죠. 여리는 풍산이 팔척기를 조종해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만 이를 왕에게 알리려던 순간 풍산에게 납치당합니다. 위험을 감지한 강철이 여리를 구하러 달려가지만 그곳에서 팔척기에 빙의된 풍산과 마주하게 되며 너의 적은 내가 아니다, 저 왕가의 핏줄들이다 라는 위협적인 말과 함께 긴장감 넘치는 10회가 마무리됩니다. 11회 전개는 4가지로 예상해봅니다. 첫째, 팔척기의 정체가 드러나다. 둘째, 여리를 넘겨주려는 비비의 진짜 의도는? 셋째, 강철과 여리의 깊어지는 사랑. 마지막으로 왕가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팔척기의 정체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무관 출신의 용담굴에서 태어난 아기라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왕가에 원한이 있다는 팔척기는 강철에게도 너의 적은 왕가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용담굴에서 태어난 무관 출신 아이가 현재 임금이 죽은 윤갑과 최원호와 함께 진행시키려고 했던 노비 해방의 희생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즉, 현재의 임금 이정은 선대의 정책을 반하며 노비 해방을 일으키고자 하지만 팔척기가 살았던 그 시절에는 공고한 신분제 사회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한편 예고편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비비가 여리를 풍산에게 넘기려는 모습입니다. 팔척기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 것에 가려는 임금과 달리 비비는 강철의 승천을 하루빨리 돕기 위해 풍산이 요구하는 여리를 넘길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배신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비비는 강철 형님에 대한 깊은 우애를 가진 캐릭터였죠. 어쩌면 이것도 더 큰 그림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비비가 여리를 일시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더라도 결국 강철과 여리를 돕게 되는 장면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예고편에서 여리가 강철이에게 네가 나의 경기석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죠. 경기석은 원래 귀신을 쫓는 역할을 하는 돌로 강철 같은 이무기에게는 쥐약 같은 것이죠. 하지만 여리가 강철을 나의 경기석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깊은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강철이 이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리에게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로 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고백이 있을까요?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키려는 두 사람의 마음이 더욱 간절해질 것 같네요. 특히 여리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강철의 이무기로서의 힘이 본격적으로 발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팔척기의 정체와 관련된 왕가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면서 스토리의 중심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임금 이정이 추진하는 노비 해방과 과거 팔척기가 억울하게 죽은 사건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쩌면 팔척기는 현재 임금의 정책을 이해하게 되면서 자신의 원한을 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한을 풀어주는 여리의 사랑과 강철의 중재자 역할이 팔척기와 왕가 사이의 오해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11회는 그동안 쌓여온 모든 떡밥들이 폭발하는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팔척기의 원한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강철과 여리의 사랑이 이 모든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11회에서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비비의 진짜 의도와 팔척기의 운명에 대한 여러분의 예측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 라이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회차 뇌피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